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 스튜디오에 새로 오셨습니다. 자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진을 계속 보여드리느라 일단은 목소리로 먼저 인사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 그리고 장철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일단 목소리로 인사를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사진들입니다. 네, 처음 공개된 사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영 실장이 먼저 얘기 좀 예. 해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상상외로 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홀가분한 모습이고 또 저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영산자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 두 분, 그 백두산을 두 분이 같이 여사님 부부 동반으로 같이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 이제 그 중간에 그 삼지연이라는 곳이 우리가 알려진 거는 북한의 지도자가 전략적 결단할 때 들리는 곳이라는 거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제가 모습을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진정성, 그다음에 신뢰를 뛰어넘어서 존경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두산을 올라가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 관계를 보다 더 확대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자기 다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감히 한번 추측해 봅니다. 네, 장철웅 교수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역시 듣고 싶은데요. 예, 밖에서 이수영 실장님하고 같이 대기실에 있으면서 저희는 언제 들어가나 기다리면서 스틸 사진이 계속 나오는 것들을 봤는데 앞서 이수영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양쪽 지도자들이 이제 그 어제 정상회담을 끝내고 사실상 끝내고 합의문까지 좋은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약간 홀가분한 마음으로 백두산에 들른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에서 남북한이 주도하면서 잘 풀려나갈 것으로 그런 표정들을 아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도 보이듯이 남북 정상 내외가 함께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부부 동반 트레킹이 이루어졌는데 그 의미는 어떻게 풀어볼 수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예,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농담 같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내분하고 김정은 위원장 그 내외가 같이 이렇게 네 분이 있을 때 보면은 저는 무슨 느낌을 들었냐면 화목한 집안에 지금 아들과 며느리 이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례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세 차례 남북 정상을 하면서 양 정상 간의 그 친밀감, 그다음에 서로를 알아보는 그 느낌 이것이 상당히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안하고 이 관계가 보다 더 저는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족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함께 이동하는 모습도 보셨는데 역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아무래도 부부 동반으로 양쪽 정상 내외가 같이 함께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남북 정상회담은 세 차례밖에 안 열리긴 했지만 그 세 차례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열렸거든요. 그리고 4.27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한반도 정세의 큰 변화를 남북한이 주도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5.16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북미 대화가 거의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그런 것들을 되살리는 측면에서 아주 시기적절하고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정상들 사이의 우위나 신뢰 같은 것들이 상당히 두텁고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 백두산 방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 뜨는 모습 이 사진 보셨죠? 예, 교수님 보고 들어왔습니다. 예, 이 사진 보니까 저는 사실 다리까지 이렇게 물에 담궜다 이 부분이 참 좀 색다르더라고요. 다리는 밖에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구두 신고 들어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백화원 영빈관을 나설 때 모습을 보고
잠시 다른 일을 보다 이제 이 사진들을 본 건데 나설 때 모습을 보면 정장 차림으로 나서셨잖아요. 예. 근데 백두산 가는 일정은 어제 정해졌던 거고 예. 중간에 환복을 하지 않을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뭐 야인 시절이나 예. 아니면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웠을 때나 정치권에서 약간 떠나 계실 때는 산에 많이 가셨고 그런 예. 사진들이 밖에도 많이 이렇게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좀 조금 더 소탈한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산에 간 사진들을 보니까 예. 아침에 입으셨던 정장의 외투 정도만 아마 준비해 가서 걸치고 가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백두산과 관련해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아마 뭐 농반 진반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요. 백두산 트레킹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이제 백두산 일정이 급하게 잡혀서 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새롭게 사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삼지연 공항에 도착한 모습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삼지연 공항은요. 참고로 백두산 관광대 이용하는 전용 공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남북한 간의 교류가 활발하던 시기에 남측 참관단과 관광객들이 삼지연 공항을 이용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지연 공항 네,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더 추가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삼지연 공항이 갖고 있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삼지연이라는 지역 자체가 백두산이 왜 뭐 앞서서도 말씀이 나왔었겠지만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북한의 그 지도자들의 정통성을 찾는 곳이고 민족의 영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정통성을 찾아오는 것들이고요. 삼지연 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백두산에 갈 수 있는 딱 붙어 있는 공항으로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7년에 죄송합니다. 2007년을 전후해서 백두산 시범 관광이 이루어질 때 우리 관광객들이 꽤나 많이 방문을 했었던 그런 공항입니다. 하지만 그 활주로가 그렇게 길지 않고 공항 내 시설이 뭐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을 빌리면 불비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공군 1호기가 가지 못하고 2호기를 이용해서 다녀온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자막에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리설주 여사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서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뭐 그렇게 색다른 모습은 아닌데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2박 3일 동안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뭐 네, 그렇습니다. 예,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같이 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게 흔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국제 관계에서 정상 외교나 정상회담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이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정상들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탑다운이라고 그러죠. 정책 결정이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정상들의 인간적 관계가 호불호가 분명히 있고 상대에 대한 호감, 비호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호감이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정책 결정이 틀어질 수도 있고 호감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국가 이익이 희생될 수도 있는 이건 이제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이제 비판자적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2008년 3번의 정상회담을 했지만 공식적 만남은 우리가 3번이라고 하지만 그 5월 26일 원포인트 2차 정상회담 빼고는 상당 아마 수십 번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도 순안공항에 처음으로 정상 내외분의 만남,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정상회담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에도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서 같이 또 하고 나온다는 것, 돌아오신다는 거는 웬만한 이게 상호 신뢰감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힘든 일입니다. 네, 정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모습인데요. 하늘도 오늘 상당히 쾌청했는데 하늘의 그런 맑고 쾌청한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그런 느낌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넓은 것 같아요. 사람이 가늠이 상당히 안 작아 보이죠. 되는데요. 그다음에 제가 저기 들어오는 영상들을 보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모습을 보면요. 반은 개인으로서의 문재인과 김정은.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또 반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대통령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과 김정은 위원장 이런 모습이 상당히 교차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 영상에 나오는 표정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상당히 친밀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무거웠던 짐을 약간은 조금 떨쳐내고 어느 정도의 일을 끝마쳤다는 그런 좀 약간의 안도감이 좀 많이 짙게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일단 이 두 정상의 신뢰 확인을 넘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 국제적으로도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명장면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의미들을 좀 풀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4.27 남북 정상회담 때는 도보다리 회담이 도보다리 대화가 굉장히 이렇게 회자가 압권이었습니다. 됐었고요. 그 사이에서 두 정상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뒷날 전개되는 모습들을 보면 아마도 그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함으로써 앞으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백두산 방문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동행할 거라는 것까지는 알려졌었지만 리설주 여사까지 내외가 같이 동행할 거라는 것들은 사실 뭐 관측은 됐었고 가능성은 있었지만 실현될지 안 될지는 조금 불분명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리설주 여사까지 같이 동행을 해서 공군 2호기에서 내려오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맞이하는 먼저 가서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앞서서 이수영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 정상 간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신뢰감뿐만 아니고 개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신뢰감 같은 것들도 충분히 잘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의 남북관계 같은 것들도 충분히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을 벗삼아서 함께하면서 흉금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사진을 통해서 읽혀지는 분위기는 상당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개방적인 분위기 그리고 자유롭게 부드러운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비핵화라든지 이런 무거운 얘기들을 좀 자연스럽게 저기에서 꺼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꺼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또한 꺼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어제 그 합의문 남북 그러니까 평양 공동선언 합의문 그러니까 단독 회담을 하고 합의문 하러 가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표정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긴장되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오후에 또 추가 정상회담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마무리가 잘 됐나 보다 하는데 나오시는 문 대통령님의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약간 부족하거나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 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발표 내용과 지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측의 반응, 그다음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반응을 보면은 이거는 문 대통령의 역사적 미러클, 기적이라는 표현도 일부 외신은 썼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3차 남북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또 우리 국내 많은 언론에서도 4.27 1차 판문점 선언이 임팩트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5월 26일 또 원포인트 정상회담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3차 때 과연 어떤 게 나오겠는가. 그다음에 3차 때 남북 정상회담은 6월 10일 북미 공동성명이 합의된 지 채 100일이 되기도 전에 북핵 교착 국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미 정상회담은 2번을 했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게 의도적으로 연출을 할래도 이미 국민들은 정상회담 이젠 정례하다고 뭐하구나 더 오히려 기대 수준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특별한 게 나오지 않으면 그 실망감이 클 텐데 이번 3차 정상회담은 완전히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완전히 또 다른 측면에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또 새로운 국면을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반전이 저는 있었고 혹시 올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거보다는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반전이라든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무엇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감마저 갖게 만든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요즘 많이 어려운데요. 지금 사진 보시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우리 기업 총수 이재용 부회장 보이고 구강모 회장, 최태원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까지 참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저 백두산 천지에서 민족 정기를 좀 받아왔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저분들도 아주 잘 됐으면 하는 소망, 참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어제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비핵화 관련 얘기도 했는데 가장 고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짚어주시더라고요. 군사합의에 대해서 서로의 일체 불가침이란 이야기보다 어쨌든 전혀 적대적 행위는 이제 하지 않는다, 무력적으로. 이건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까지 평가를 하는데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생각은?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수영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냈고 일종의 반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비핵화 관련해서도 그 정도의 문구가 담길 줄은 외부에서는 사실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예. 그리고 군사 부문의 이행 합의서와 관련해서도 이번 정상회담 이전까지 남북한 군사 당국 사이에 실무국과 장성급을 오가면서 굉장히 많은 회담들을 했었지만 어디가 어느 정도까지 타결이 됐고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타결이 될 줄은 사실은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이번 그 회담을 준비했던 남쪽과 북쪽의 실무자들이 참 고생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의 남북 관계나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종전 상태를 계속 유지해가고 나아가서 이제 평화 체제로 나아가는 그런 점들이 아마도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이고 진전된 조치를 합의를 이뤘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떤 저는 의견이십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군사 분야 합의에서 진짜로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8개 항목의 구체성을 담고 있는 것보다도 이거를 만들어내는 그 이면의 어떤 사고와 발상이 완전히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태까지 쉽게 좀 얘기해 주시죠. 쉽게 얘기했어요. 연태까지 우리가 남북 경제 교류단과 사회 문화는 있었가 서로 간에 돕고 살자 이런 교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남북 군사 이 분야 합의에는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학계에서 전문 용어로 공동 안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연태까지 우리의 안보는 일단 내가 상대방보다 튼튼해야지 돼. 강해야지 돼. 역시 북한도. 그러면서 이게 작용 반작용으로서 그 결과가 군비 증강과 끊임없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무기 증강, 안보 딜레마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안보력을 더 튼튼히 했는데 역설적으로 평화가 더 위험해지고 안보가 크게 나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원칙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있다는 거야. 내가 이만큼 강해지면 상대방도 이만큼 강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안보를 중시하면은 상대방도 역시 안보를 중시하는구나. 그래서 안보 영역에서의 상호 의존성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 영역에서도 다른 사회 문화 영역에서 상호 교류를 하듯이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얽혀있다, 구조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 연태까지 우리의 기준은 일단 안보를 우리가 튼튼히 해야 평화가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평화 지향의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평화 체제를 구축을 하면은 일부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야, 대한민국의 그러면 안보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그 안보의 구성물이 평화 지향적이고 너와 나가 서로 적대행위, 전쟁,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면서 안보가 평화를 이끌고 평화가 또 안보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전환에서 이러한 나름들의, 물론 초보적이지만 이러한 나름대로의 군사 분야 합의가 나왔다는 거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중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초보적이지만 인식과 사고의 발상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북녘 땅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고향을 그리는 망향비가 세워져 있는 곳이기도 한데 얘기가 나온 김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좀 진전된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평가들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번 합의한 내용 좀 관련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지난 추석을 계기로, 8.15를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한 차례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그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이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게 우선적으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라고 돼 있지만 그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양쪽이 인도적 문제의 시급한 해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한 상태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 더 진전되고 훨씬 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한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금강산 지역에 있는 이산가족 면에서 우리 측에서 공사를 했던 건데요. 2008년에 다 완공이 됐지만 뭐 제대로 써본 적은 사실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빨리 복구해서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또 하나는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사실 대면 상봉만 가지고는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쪽에만 생존자가 5만 6천 명 정도 계시고 뭐 한 번 상봉 행사할 때마다 우리 쪽에서 참석하는 인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분들 생존 기간 동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들이고요. 그런 직접적인 대면 상봉도 점차 이제 규모도 확대하고 횟수도 늘려가겠지만 수시 상봉이나 상시 상봉까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는 못하더라도 북쪽에 있는 혹은 남쪽에 있는 그 자신들의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고 카메라를 통해서라도 화면을 통해서라도 만날 수 있는 이 화상상봉 같은 경우에는 2006년, 7년 이쯤에 한 7차례 정도가 실시됐었는데 꽤 많은 인원이 만났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편지 교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쪽에서는 뭐 지난 시기에 계속 그 생존자 확인을 위해서 친척을 찾기 위해서 가족을 찾기 위해서 DNA 같은 것들도 계속 모아놓고 영상편지 같은 것들도 계속 꾸준하게 제작을 해왔었기 때문에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언제부터 하자 이렇게 합의만 된다면 실천하기로 합의만 된다면 머지않은 시점에 이산가족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북 관계가 뭐 해빙 무대에 접어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도 있고 2007년도 있고 그리고 이번도 물론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남북이 이렇게 합의한 내용들 이제는 다시 돌리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미 주사위는 던져줬고 과거 로마의 표현을 빌린다면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사실 우리 70년의 남북 관계에서 이런 역사적 합의라든가 약속은 몇 번 있었습니다. 가장 멀리는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그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서 냉전 종식과 더불어서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했던 북방 정책에 힘입은 남북 기본 합의서. 상당히 이게 세세하고 꼼꼼하게 잘 만든 문서죠. 그다음에 또 2000년 남북 간 최초의 역사적 정상회담이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에 따른 6.15 합의. 그다음에 2007년 14선언. 여러 가지 합의는 있었지만 이게 사실은 그 순간이거나 약간의 파장과 기억으로 끝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근데 이번에는 일단 그 이전의 약속들 합의와 틀린 게 일단 한 해에 정상회담을 3번 했다는 게 일단 틀립니다. 두 번째는 이 합의 내용이 보다 더 구체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칙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라는 큰 틀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상태에서 4.27 판문점 선언은 여기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원포인트 우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이제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그 북미 1차 정상회담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이거를 견인 촉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걸 예외로 한다 그러면 이번은 보다 더 판문점 선언 이행에 초점을 두면서도 판문점 선언에서 없었던 우리 남북이 비핵화 부분의 당사자로서 물론 역시 이제 북미 이러한 것도 있지만 견인을 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비핵화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로 남북이 당사자 입장에서 다룬 거, 그다음에 이번에 5개 항에 걸친 평양 그 공동 선언의 내용이 보다 더 구체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안전의 강화, 그다음에 편안화, 전쟁에 대한 두려움 해소. 그래서 이번 남북 그 평양 공동선언의 맨 처음 나오는 1조가 군사 분야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미 그다음에 또 아까 이제 영상에서 계속 나왔지만 서로 정상 내외 분들이 처음부터 순환공항 처음부터 지금 백두산 천지까지 그 영산에 바라보면서 감히 인간이 영스러운 신적인 우리의 그 성지에 놓고 어떤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이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전돼 있고 그동안의 합의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북미 관계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 부분이 저는 이번에 사실은 그 평양 공동선언의 저는 핵심은 남북 간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켜서 북미의 어떤 교착이라든가 북핵 비핵화 프로세스를 최대한 우리가 견인해오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관문을 지나야지 됩니다. 당사자로서 남북 관계의 지속적 발전, 또 하나 북미 간의 이 비핵화 해결, 이 두 개의 관문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지 됩니다. 통과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서 같이 동시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게 힘들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약간의 우려감이 북미가 지금 교착되고 있는데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죠. 두 번째는 만일 그런 상황이 우리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남북 간의 관계 진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끌어오자. 그게 이번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그 공동경비 구역에 남한, 북한, 그다음에 미국이라 볼 수 있는 유엔사의 3자 협의체 구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나름대로의 비핵화를 촉진시켜 나갈 수 있는 상당히 작지만 매개적 변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안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주로 미국 측 시각이죠. 일단 북핵 비핵화 프로세스 속도 진도에 남북 관계 속도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인데 가장 좋은 거는 첫째, 남북 관계와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가 같이 동시적으로 가는 거. 만일 이게 안 됐을 경우 우리가 그렇다고 세 번째를 선택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를 선택하면서 북미 간에 나름의 비핵화를 촉진 견인해 오고 그다음에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님이 유엔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충분히 견인되고 이미 미국 측의 반응도 놀랍다, 흥분된다. 그러면서 당장 국무부의 공식 성명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리용호 외상을 직접 뉴욕으로 초청해서 만나겠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저희가 이산가족 상봉 얘기를 했는데요. 금강산 상설면에서 계속 이 부분도 이미 뭐 수차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물음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이야기, 좋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여기까지밖에 안 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상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우리 쪽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고 문제들이 있고요. 북쪽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이상가족 대면 상봉을 할 때 항상 100가족씩 이렇게 가서 만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8.15 계기 이상가족 상봉만 봐도 우리 쪽에서 89가족밖에 못 가셨거든요. 그리고 북쪽에서도 북쪽에서는 우리 쪽보다 아마 숫자가 더 적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100가족씩 만나기로 합의를 해도 그걸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사나 건강 문제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북쪽 같은 경우에는 행정 시스템이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상가족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상가족 상봉이 합의가 되고 만날 때까지 준비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면 100가족, 150가족, 200가족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이벤트성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한두 달 남겨놓고 이상가족을 막 찾기 시작을 해서 100가족을 미처 못 채우고 만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9월 평양 공동선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가족 대면 상봉은 이미 합의를 했던 거고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것들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가 아니고 이건 해결해 나가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이거는 당장이라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양쪽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하셨던 이상가족 면회소 같은 경우에도 2008년에 완공 다 하고 아무렇게도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속히 복구해서 아마 다음번 이상가족 상봉부터는 이상가족 면회소를 충분하게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앞에 조건이 그 전제가 좀 붙긴 했지만 조건이 허락하는 데 따라서 조건이 되는 데 따라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거든요. 그거 우선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는데 금강산 관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상가족 상봉하고 아주 밀접하게 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되면 이상가족 상봉도 금강산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일이 사태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번 합의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고 아직은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남았는지 저희가 그거는 뭐 가늠할 수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쪽의 의지가 양쪽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좀 믿고 바라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알겠습니다. 위원장의 시간을 모르겠지만 이상가족분들에게는 시간이 충분치 않은데요. 좀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진전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철훈 교수님이 상당히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대신 아까 그 금강산 관광하고 이상가족 유기적으로 문제는 이거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조금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좀 더 건강만 조금 더 유지가 되신다면은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1박 2일로 만나고 이거보다는 일주일에 뭐 두세 번은 만날 수도 있고 상당히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아까 이제 장철훈 교수가 말씀했듯이 서로 간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인적 관계를 충분히 베이스를 완전히 완성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이 이걸 연계시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연례 행사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뭐 관광 가듯이 아니면 거기에서 또 다른 별도의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뭐 2, 3일을 같이 묵게 한다든가 그런 측면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은 그러한 어떤 보다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소영 실장님께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먼저 좀 가셔야 된다고 해서 시청자분들께 잠시 좀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그만큼
남북 경제 협력이 아주 주요 이슈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올해 안에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논의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철도도로 착공식을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축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히셨던 내용이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북측이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제 합의문에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서는 뭐 2007년까지 남북 관계가 굉장히 교류 협력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면서 사실상 연결이 돼 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서해선 도로 철도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이 문 닫기 전까지는 상시적으로, 철도는 아니지만 도로는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상황이고, 철도도 간헐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이 끊기기 전까지는, 중단되기 전까지는 동해선 도로는 계속적으로 운영이 됐었지만 동해선 철도를 운영하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 쪽에 있는 거거든요. 북쪽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 쪽 강원도 고성부터 강릉까지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의 단절 문제 때문인데,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철도 도로 착공식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남북 간 사이의 경제 협력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어떻게 해제되고 완화돼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청사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라는 국면을 하나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마 뭐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번에 나온 9월 평양 공동선언 같은 경우에는 다들 비핵화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리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대통령이 떠나시기 전날 전체 일정과 의제 같은 것들을 브리핑하면서 비핵화 관련된 부분은 블랭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어디까지 합의가 되고 어느 정도가 합의문에 담길지 다들 반신반의 정도 했었는데, 합의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북쪽에서 의지를 실어서 합의문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실 뭐 오늘 아침 정도까지만 해도 잘 몰랐었는데 미국이 우리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반응이 조금 느리긴 한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뭐 조속히 만나서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뭐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나 단계들이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동안 교착 국면에 있던 북미 대화가 다시 급물살을 타서 이어지는 것들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중에요. 아사히 TV에서 들어온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백두산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위치는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화면이 뚜렷하지 않고 약간 흐리게 보인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도록 하고요. 중국 쪽에서 촬영한 모습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앞서 저희가 함께 보신 그런 장면으로 읽혀지고 있네요. 지금 사실 뭐 저도 백두산 천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요. 저희가 정확하게 어디가 어딘지를 설명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중국 쪽에서 촬영한 화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설주 여사, 김정숙 여사도 함께 등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나란히 걸으면서 혹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까, 교수님? 아무래도 오늘 백두산 일정이 어제 잡힌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시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백두산의 풍광이나 아니면 우리 민족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국 쪽에서 지금 찍었다고 저희가 했는데 저렇게 잘 보일 수가 있나, 화면이 좀 안 좋긴 해도 혹시 가까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 카메라로 저 정도면 아주 멀리서 당겨서 찍은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북한에서 올라가서 찍는 건 촬영이 안 됐을 테니까요. 내부 영상 망원 렌즈를 아마 활용을 해서 찍은 걸로 보이는데요. 중국에서 저렇게라도 해서 일단 우리 정상 그리고 북측의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아사히 TV가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는 관심이 전 세계가 많죠.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같은 역사적인 장면을 중국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니까 중국은 또 어떻게 보고 있을지 그리고 각국은 어떤 시각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좀 해석을 해주실까요? 일본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관심이 많죠. 예. 뭐 일본에 몇 차례 가보기는 했지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분들을 쉽게 찾기는 좀 어려웠던 것 네. 같고요. 대부분의 뭐 신문에 이 그 마트나 아니면 가게나 이런데 편의점 같은 데 있는 신문을 보면 신문이나 주간지 같은 것들을 보면 항상 일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나 예. 남북 관계와 관련된 특히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실리거든요. 하지만 그 뭐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서 세세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이나 흐름들 같은 것들을 보면 북쪽이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접근한다기보다는 약간 소재거리, 가십거리 이 정도로 그렇죠. 다루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런 화면들에 대한 욕심 같은 것도 우리 언론보다는 일본 언론에서 욕심을 더 내서 중국 쪽의 그 백두산에 있는 중국 쪽의 어느 뭐 고지나 높은 봉우리 같은 데 올라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망원 렌즈 같은 걸 이용해서 당겨서 찍은 게 아닌가. 네. 참고로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은요. 저희 연합뉴스 TV에서만 보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연합뉴스 TV에서만 이 중국 쪽에서 찍은 아사히 TV의 영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2명의 퍼스트레이디가 함께 동행하는 모습 저희 TV를 통해서만 확인하고 계시다는 점 네, 전달해드립니다. 김영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상당히 가까이 이렇게 서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히 TV가 중국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국내 최초 공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장면이라는 점도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십수년 전에 백두산을 한번 가봤는데 네. 저도 중국 쪽으로 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 계단 높다는 곳으로 예, 가셨나요? 예, 장백폭포 옆을 아, 통해서 예. 올라갈 때는 이제 트레킹을 해서 봉우리를 타고 넘었었고 내려올 예. 때는 장백폭포 옆에 있는 계단 통해서 내려왔는데 그 능선을 타고 넘으면서도 북쪽하고 중국하고 경계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아. 근데 거기에 무슨 그 남북한의 휴전선처럼 철조망이 쳐져 있거나 예.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보면 월경을 한 걸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한다면 예. 아마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서 아사히 TV 쪽에서 촬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네, 됩니다. 저희와 함께 지금 화면 보고 계신데 가보셨다고 하니까 혹시 저기가 어느 정도의 지점이고 지금 어떤 코스로 가고 있는지에 측이라 대해서 추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알기가 어렵지 있으실까요? 않을까요? 예,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제가 예. 중국 쪽으로 가봤기 때문에 예. 지금 저기 문재인 대통령 내외하고 김정은 위원장 내외는 북쪽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봉우리 장군봉에서 내려와서 이제 천지까지 내려오는 그런 행로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내려가는 것인지 올라가는 것인지도 사실상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북한을 찾은 게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3번째지 않습니까? 판문점 선언 당시에 2번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번이 한 번이니까 평양을 방문했다가 백두산 천지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북측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어느 정도 진전된 비핵화 관련 합의문도 이미 도출해냈고 미국으로부터 좋은 답변도 들었고 여러모로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네, 앞서서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역사적인 장면을 사진을 통해 보셨는데요. 그에 앞서서 진행된 그런 일정들이 화면을 통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함께 송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금 송출을 해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아사히 TV가 중국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영상들은 분명히 더 들어올 겁니다. 이 실제로 지금 멀리서 보면 카메라로 찍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이 카메라 기자들이 큰 카메라를 어깨에 쥐고 보시죠 지금 대통령 정면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찍는 분들 저 영상들을 나중에 저희가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표정부터 말 이야기까지 생생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영상이 들어오면 꼭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저희가 아사히 TV를 통해서도 이렇게 송출을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이처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의 일정에 하나하나에 쏠려 있는데요. 교수님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북 정상 내외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일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의미는 어떻게 풀어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앞서서 지금은 자리를 뜨셨지만 이수영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평양에 도착했을 때부터 북한을 떠나서 이제 오늘 돌아오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대표단이 오늘 돌아오는데 그 마지막 일정이 백두산 방문이었고 삼지연 공항에서 평양을 거쳐서 1호기로 갈아타고 이렇게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평양에서 이제 마지막 환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 내외나 알겠습니다. 북쪽이 준비를 할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지금 잠시 이야기를 끊고요. 프레스센터로 좀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창 수석이 정례 브리핑을 하는데 들어보시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평양 남북 정상회담 셋째 날 오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마도 예정된 마지막 공식 브리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신 기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곳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깊이 간직할 것입니다. 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을 태운 비행기가 지금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선 남과 북의 두 정상 내외. 1년 전에는 누구도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할 것이지만 두 정상에게 천지를 내어준 백두산의 기호는 민족의 하나됨과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서광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송이버섯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 내외가 북에 머무는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선물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물한 송이버섯 2톤이 오늘 새벽 5시 36분 성남 서울공항에 수송기 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송이버섯 2톤은 아직까지도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한 미상봉 이상 가족들에게 모두 나누어 보내드릴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를 우선하여 4천여 명을 선정하였고 각각 송이버섯 약 500g씩을 추석 전에 받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서 마음을 담아 송이버섯을 보내왔습니다. 북녘 산천의 향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그리는 이산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픈 가족의 얼굴을 보듬으며 얼싸안을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미상봉 이산가족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선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송이버섯을 선물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이쪽에서 안 보이는데요. 수석님께서 한 분 지명해 주시죠. 예, 맨 앞에 교통방송 TBS입니다. 네, TBS 교통방송 이강훈 기자입니다. 오늘 진행됐던 백두산 방문 현장에서 남북 정상 내외가 또 산책도 나눴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우리 또 만났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모두 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최대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난감합니다. 저도 못 들었습니다. 이따 우리 공식 수행원들이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취재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 대변인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에게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직접 취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네, 뉴시스 정윤아 기자입니다. 혹시 문 대통령이 DDP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예,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아마 저하고 통화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현지 의전 비서관과 통화를 해서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확인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비행기가 지금 출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오고 있든지 아니면 곧 출발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네, 가운데 줄에 바로 기자분. 네. 네,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입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측에 어떤 선물을 했는지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상 내외의 선물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게 사실 관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양측에서 그 외에 어떤 선물이 오고 갔는지를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공식 수행단이 오면 양측에서 선물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가운데 이쪽 질문하시죠. 네, 뉴스핌 최송무 기자입니다. 네, 어제 그 남측 경제인하고 그 북측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만찬을 함께한 걸로 뭐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함께하셨지만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알려진 게 없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어떤 뭐 경제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논의된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참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만큼이나 저도 사실은 매우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인프라나 아니면 통신 여건, 그다음에 우리 기자단의 수, 우리 수행원의 수 등으로 인해서 사실 북측과의 취재, 북에서의 취재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설사 취재가 되더라도 이걸 남측으로 보낼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이 별로 없어서 아직 정확하게 그분들의 대화 내용까지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잠깐만 참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외신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 피닉스 TV의 곽유희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홍콩 피니크 방송 곽유희입니다. 방금 백두산에서 나온 사진들을 잘 봤습니다. 전성길이 그리고 부인들끼리도 다정하게 컴식해 있는 것을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스케줄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인상 줄 것인지 혹시 이 스케줄 잡기 전에 생각하시는 부분, 고려하는 부분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7년에 정상회담 할 때도 백두산 관광 부분은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계속 백두산 관광하고 삼지역 관광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한은 앞으로 그 백두산 관광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협력할 것인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국제사회에서 두 정상 내외가 백두산에 섰다는 것은 그 장면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사회뿐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입장에서는 백두산이 주는 그 상징이 워낙 크고 또 어찌 보면 우리 한민족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오는 그 정서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백두산 관광과 관련돼서는 현재로서는 이번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우선 합의사항에는 금강산, 그 다음에 개성공단 등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보다 긴밀한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부스 쪽에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뒤쪽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네, 먼 곳까지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헤럴드 경제 이승환입니다. 우선 비핵화 협의 관련해서 진전이 많다는 평가가 많이 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제인 경제 협력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현실 속에서 남북 경협 이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됐다고 평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그 청와대에서 그 이번 재벌 총수들의 방북이 정부 스스로 결정했다고 거듭 밝히셨는데요. 그렇다면은 현 시점에서 그 재벌 총수들의 방북을 결정했을 당시 고려했던 초기의 성과를 이루셨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주시네요. 예, 경제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사실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경제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가 풀려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미측과 또 북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비핵화 문제의 진전은 곧 국제사회에서 또 새로운 국면을 도래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남북관계와 또 한편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는 저희도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측에서는 200명이라는 숫자를 저희들에게 제시를 했을 뿐이고 누구를 그 수행단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요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분들이 지난번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장의 어떤 경제 협력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방북을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의 새로운 지형에 대비해서 이번에 올라간 것이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 여건이 조성됐을 때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아리랑 TV 쪽에서 손 드셨던 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일어서 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수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리랑TV 신세민입니다.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27일 북한 관련해서 이제 장관급의 UN 안보리 회담이 열릴 거라고 하는데요. 이때 대북 제재 완화에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걸 또 바꿔서 다시 여쭙자면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문에서 명시된 비핵화 관련한 내용들이 그 대북 제재 완화 조치의 시작에 충분하다고 평가하실 수 있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는 정보는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언이 비핵화의 대북 제재 완화의 충분한 조건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제가
당장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것이 북과 또 미국 간에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비핵화에 관련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환경이 또 바뀔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항상 상황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걸 전제에 두고 저희들도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평화를 향하는 마음이 서울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브리핑 내용을 듣고 돌아오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서울로 향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도착 이후에 곧바로 주요한 내용이 발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송이버섯 2톤을 서울에 보냈는데요. 이게 미상봉 이산 가족들에게 전달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선물은 공개할 수 없다.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장철훈 교수와 함께 아사히 TV를 통해서 들어온 남북 정상의 등반 영상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리면서 그 의미 등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